저희 식물 병리학의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지만 양이 너무 많고 외울 거 천지라서 사실 공부하는 데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강의 식물병 강론에서는 주요 식물병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직접 제가 설명을 해준다 해도 책을 읽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병들이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수도작 병에는, 수도작이라는 거는 먼저 벼예요. 벼구나. 벼에 생기는 병, 애멸구. 그리고 매개충을 나오는 것들은 매개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갈병 계열은 매미충 계열이구나. 그래서 병명과 병원균, 그리고 전파 과정, 월동 형태 및 장소와 특징까지 알아주시면 좋은데, 줄무늬 마른병 같은 경우는 볼드체 해놓은 거는 설명드릴 거예요. 경란 전염입니다. 경란 전염. 그리고 흰잎 마른병, 세균병이고 물에 의해서 전파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선지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태풍과 침수 후에 흰잎 마른병이 굉장히 잘 발생하더라. 제가 이 관련해서 암기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텍스트, 이 이론을 공부하시고 난 후에 보게 될 강의에서는 그 약간의 정말 이상한 암기법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보시면 잘 외워지긴 하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고, 지금은 일단 한번 텍스트에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줄무늬 입마른병은 뭐에 의한 병이었지?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었구나. 애멸구에 의해 전염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벼에서 중요한 병은 줄무늬 입마른병. 별표 쳐놓은 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도열병. 도열병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열병에 의한 피해가 제일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도열병은 결국에는 규소질 시비랑 상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그래서 규소질을 균형 있게 시비하는 방법, 종자를 소독하는 방법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벼 수도작에서는 별표 친 거 위주로 보시되 나머지 병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흰잎 마른병 짚고 넘어갈게요. 물의 세균병이고 물에 의해 전반되다 보니까 태풍이나 홍수가 주 원인이 된다. 그때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오갈병이고, 오갈병은 매개충이 있는 병이었네요. 그러면 매개충 위주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리랑 맹류, 그 보리랑 보리 밀 같이 보는 거예요. 중간기주 있는 건 중간기주를 보셔야 되겠고, 붉은 곰팡이병은 아까 설명드리던 것들에서 연결해 봤을 때 독소가 인축 공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강론이라는 거는 이 상세 내용까지 정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단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붉은 곰팡이병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 먹을 시에 중독 증세 나타나고, 이렇게 홍색 곰팡이가, 이거는 병징이에요, 표징이에요? 곰팡이가 발견됐대요. 곰팡이병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대요. 그러면 곰팡이는 표징이에요, 뭐 병징이에요? 표징이겠죠. 표징은 사인, 그 병원체 자체가 발견되는 걸 표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면 참 재미없는 걸 그나마라도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작물,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항상 주요 작물 외의 작물 한 개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뭐 담배, 뭐 이런 콩 이런 작물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문제에서 보고, 고구마, 무름병, 감자, 약병은 그나마 그나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 고구마 무름병은
유통 과정 중에서 주로 발생해요. 저장이나 수송 시에 자주 발생하고, 네, 상처가 있는 씨 고구마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관에 좀 유의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감자 역병은 병든 감자, 씨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밑에서 네, 건전한 씨감자를 선별해서 사용하거나 네, 저항성 품종 재배하는 게 그 대책이 될 수 있겠군요. 자, 감자 더댕이병. 네, 병원균 자체가 조금 중요해서 얘는 별표 하나를 쳐놓고 갈게요. 네, 병든 씨감자에서 하고 알칼리 토양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특징이에요. 보통 산성 토양 하면 나쁘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얘는 알칼리 토양에서 나쁘기 때문에 토양을 산성화하는 게 오히려 좋은 감자 더댕이병 방제에 좋은 그런 경종적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포인트만 하고. 채소입니다. 채소는 정말 채소병 많이 나오죠. 채소병 정말 많이 나오고 종류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왜 볼드체가 없나요? 다 중요했어요. 다 중요해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지만 여기서 일부 정리하고 문제에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병, 탄저병. 탄저병은 약간 두 부류로 나뉘어요. 기주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기주 식물이랑 병명을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이 단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히 정리를 해두었고 이 수준 이상으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역병, 탄저병은 고추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 점은 이 단원, 식물병 강론을 잘 외워두고 숙지하고 있으면 실기 시험 볼 때 엄청 편해요. 실기 시험 볼 때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편하다는 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이유는 문제 풀이를 할 때 이 내용들을 활용할 것이고 이거를 직접 제가 중요한 것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중요한 것만 적어 놓은 거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한 후에 분석으로 넘어가면 좋습니다. 다음 과수로 넘어갈게요. 과수에 너무 중요한 병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기주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게 과수는 너무나 중요하다. 기주 하나 있는 게 있네요.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얘는 기주 특이적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배나무 검은 무늬병 하면 얘는 배나무야. 검은 무늬병은 배나무. 갈색 무늬병은 사과.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한 세트로 묶어놓고 검은별 무늬 흑성병과 적성병은 기주는 거의 똑같아요. 배나무, 사과나무인데 향나무에서 월동하는 붉은령 무늬병이 있고요. 향나무 중간 기주 있는 거는 중간 기주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숭아나무 이모갈병 진균이라고 했죠. 빗자루병은 대체로 파이토플라즈마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의 감수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는 모두 중요한 병입니다. 문제에 계속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특징들, 병의 특징 그리고 기주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밑에 가면은 수목병까지 나오긴 할 텐데 수목병까지 설명을 하고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 빨리 마무리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나 여러분들이 글씨를 읽나 어차피 이 중요한 내용들은 변하지 않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목병에서는 이 두 가지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선충에 의해서 선충이라는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그런 생물이 있어요. 기주식물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다 어떤 상록 침엽수 계열이죠. 침엽수 계열이고 매개충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솔수염, 하늘소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 방제법까지 연결해서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소나무 수간조사, 에마맥틴 어쩌고 계열이라 지상방제, 티아클로프리드 지상방제 하시면 된다. 참나무 시드름병 역시 매개곤충이 있어요. 광릉 긴나무 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암컷만이 이거를 매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매개충 방제를 하는 방법으로 방제를 하시면 되겠다. 네,
뭐 대단한 건 없었어요. 이 C 단원 자체가 식물병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배워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대단한 건 없었지만 공부를 해야 할 포인트들은 결국에는 병 이름과 기주 식물 그리고 병원균의 분류상의 위치 그리고 특징 이걸 연결해야 돼요. 이 내용들을 텍스트를 쭉 보면서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뭐 정복해야지 하고 4-5시간씩 하기보다도 하루에 몇십 분씩 투자해서 계속 여러 번 보면은 눈에 익어서 하게 되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면 뭐 많이 맞출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핵심 문제들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단계에서 이 강의만 듣고서 바로 떠올려서 맞춘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풀어보시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풀 수는 없을 거예요. 충분한 복습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지식을 점검하고 싶을 때 딱 와서 풀어보면 그때 완성이 돼 있다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식물병리학이라는 1과목을 여러분들 다 수강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늘고 아직 이거는 이론서이기 때문에 이론서에서 뭐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문제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스킬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스킬들을 활용해서 풀다 보면 문제 쉽게 푸는 방법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과목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들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